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특강 109페이지 문제. 여러분들한테 PDF 파일로 나눠드렸던 문제입니다. 자, 진공관을 사용해서 얻은 음극선 실험. 이거 누가 했었어요? 톰슨이 했었죠? 톰슨이 했었고, 알파 입자 산란 실험 누가 했어요? 러더퍼드 했었죠? 자, 이 결과를 나타낸 거래요. 자, 음극선이 전기력에 의해서 휘었다. 지금 보니까 음극선인데 여기 플러스 극 쪽으로 휘죠. 이 얘기는 뭐냐면 얘가 전하를 갖고 있다 라는 얘기예요. 자, 음극선이 자기장에 의해서 휘었다 이건데 요거는 다음 단원에서 배울 건데 전류는 자기장 속에서 힘을 받거든요.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인데 다음 시간에 이제 요 다음 단원에서 공부해 보면 이제 이해할 내용입니다. 어쨌든 가와 나는 뭘 얘기하는 거냐? 얘가 전하를 띠고 있다.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이다 라는 거를 알아냈습니다. 톰슨이 알아낸 건데요. 이 음극선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더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데, 음극선이 지나가고 있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이런 모양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 구조물을 세워놨어요. 이렇게 세워놨어요. 그럼 음극선이 지나가면서 여기에 이제 여기를 거치게 되는데, 이런 모양을 거치게 되는데, 이쪽 반대편에 형광 스크린이 있는데, 스크린에도 이런 모양의 구조물이 나타났어요. 이 얘기는 뭘까요? 이런 구조물이 똑같이 나타났다. 음극선은 어떻다? 직진한다. 직진 성질이 있다라는 걸 알아냈었고요. 그리고 음극선이 또 지나가는데 여기다가 바람개비를 놨어요. 선풍기 같은 거. 바람개비를 갖다 놨더니 바람개비가 빙글빙글 돕니다. 그 얘기는 뭘까? 음극선이 바람개비랑 부딪혀서 바람개비를 돌아가게 한다. 운동량을 갖고 있다. 라고 하니까 제 음극선이 질량을 갖고 있다. 이런 결과를 얻어내기도 했습니다. 톰슨이 실험했던 것들이 이런 내용이에요. 다에서 보면 이제 알파 입자를 근박에 쐈더니 스크린에 여러 군데에서 발견되었다 라는 얘기는 산란되었다 라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대답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에서 음극선이 음전하를 띠고 있다는 걸 알았다. 전기력에서 플러스를 쪽으로 휘었으니까 음전하를 띠고 있는 걸 알았습니다. 자, 나에서 음극선이 전자기파의 한 종류라는 걸 알 수 있다라고 그랬는데 그거랑은 관계없습니다. 얘는 아니고요. 자, 가와 나의 음극선 실험을 통해 밝혀진 입자의 질량. 여기 음극선 실험을 통해 밝혀진 입자가 뭐였어요? 전자였고, 다에서 발견된 입자의 질량. 이건 뭐였어요? 원자 핵이었죠. 근박에 있는 원자 핵이니까 훨씬 더 무겁죠. 보통 양성자 하나가 전자보다 한 1800배 정도 무겁습니다. 그래서 원자 핵이라고 하면 또 그 양성자와 또 중성자들이 여러 개 뭉친 거잖아요. 훨씬 더 무겁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답을 잘 체크해 달라고 해서 그래서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답을 잘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쿨롱 법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면 되거든요. 요거는 이제 간단한 문제고, 그 다음 문제가 조금 까다로울 수 있어요. 일단 3번 문제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자, 대전된 도체고, 대전됐다라는 거는 전하를 띠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AB가 X축상에 고정되어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A를 B랑 접촉시켰대요. 그럼 만약에 전하가 달랐으면 얘가 중성이 됐겠죠? 다른 게 있었으면 다른 것만큼 중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같았다라 그러면은 얘네들이 골고루 퍼져나가겠죠. 어쨌든 접촉시킨 다음에 원래 위치에 고정시켜 놨대요. A와 B의 크기는 같대요. 크기는 같고, 그러니까 이 구의 사이즈가 같다는 거예요. 구의 사이즈가 같으면 동등하게 전하를 가져가요. 구의 사이즈가 다르면 작은 거랑 큰 거랑 다르게 가져갑니다. 근데 그거를 제거해 주느냐고 쓴 거예요. A와 B의 크기는 같다. 가에서 A의 전하량의 크기는 플러스 Q. 여기다 써보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문제에서 주면 쓰세요. 가에서 A의 전하량은 플러스 Q래요. 그리고 나에서 A와 B의 전하량은 마이너스 Q래요. 마이너스 Q로 같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뭘 해야 되냐면, 지금 전하가 사라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전하끼리 플러스랑 마이너스랑 만들면 중성은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때 나 상황에서 총 전하량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2Q 되겠죠. 총 전하량이. 그러면 가 상황에서도 총 전하량의 합을 구해보면 얘도 마이너스 2Q 돼야 돼요. 그러면 A의 전하와 B의 전하를 합쳤을 때 마이너스 2가 나오려면, 근데 A가 플러스 1Q죠. 1Q, 1. 그러니까 B는 마이너스 3Q만큼 가지고 있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얘랑 얘랑 두 개를 접촉시키면 플러스 Q랑 여기 있는 마이너스 Q만큼이 합쳐져서 중성이 돼버리고요. 나머지 마이너스 2Q가 양쪽에 골고루 배치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됐죠? 자, 여기 부분 좀 지우고. 그래서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에서 전하량의 크기는 A가 B보다 작다. 맞죠? 자, 니은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그 우리 전기력의 크기를 구하는 공식 뭐였어요? 쿨롱 법칙이었죠. 쿨롱 법칙 써보면 F는 K의 R제곱분의 Q1, Q2 이렇게 하면 된다고 했어요. 전하 사이니까 두 전하의 전하량의 곱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써볼게요. 가에서 전기력을 해보면 K의 거리는 지금 가랑 나랑 똑같죠. 그래서 그냥 여기다 요거를 선생님이 이렇게 R이라고 해볼게요. 요 사이의 거리를 R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R 제곱분의 이렇게 대문자 R로 쓴 이유는 여기 있는 거랑 좀 헷갈리지 말라고 한번 해봤습니다. D로도 많이 줘요. 자, 곱하기 여기 전하량 플러스 Q 마이너스 3Q 곱해주니까 3Q 제곱. 부호는 생략할게요. 왜냐면은 방향은 이따가 찾을 거니까 부호는 생략할게요. 크기만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 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K의 거리 R 떨어져 있으니까 R 제곱분의 Q 마이너스 Q 되니까 Q 제곱 이만큼 됩니다. 그럼 몇 배 차네요? 3배 차이 나네. 가에서 더 크죠? 그래서 전기력의 크기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 맞겠고요. 그러면 이제 기억 니은 나와서 끝나버렸네. 자, B에서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가와 나에서가 같다라고 그랬어요. 자, B가 음전하죠. 그리고 옆에 있는 A 전하가 양전하죠. 그럼 힘을 어디로 받겠어요? 서로 당기는 방향으로 받으니까 B는 왼쪽. 자, 두 번째 봅시다. 둘 다 마이너스죠. 서로 밀어내는 방향이죠. 그럼 그려보면 B는 오른쪽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다 아니고 반대다. 해서 정답 3번 되겠습니다. 3번 맞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문제는 이제 조금 까다로울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계산을 조금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식을 이렇게 꼼꼼하게 쓰고 이래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천천히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점전화가 쫙 있고요. A와 B의 위치를 바꿨대요. 여기 이렇게 두 개를 바꿔서 나 같은 상황이 된 거랍니다. A는 양전하라고 줬고요.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가에서 0이고요. 나에서는 오른쪽으로 F 방향이라고 하네요. 자, 그럼 풀어봅시다. 자, 여기 가에서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A가 만약에 민다라고 하면 B는 어때야 돼요? 당겨야 되죠. 반대로 A가 당겼다고 하면 B는 밀어내야지 0이 되는 거죠. 그러려면 B는 A랑 부호가 어때야 되겠어요? 반대여야 되겠죠. 그럼 A는 마이너스라는 거 찾아낼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라는 거 찾아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B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플러스 B가 마이너스라는 거 찾았고 B가 마이너스예요. 찾아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A가 가까워졌는데 힘이 반대로 바뀌어 버렸죠. 여기서는 0이었어요. 힘이. 그러면 B의 전하량이 클까요? A의 전하량이 클까요? B는 가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A랑 동일한 크기의 힘을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0이 된 거죠. 그러려면 A의 전하량이 더 커야 되는 거죠. A의 전하량이 더 큽니다. 그러면 지금 A가 전하량이 더 큰데 가깝게 놓기까지 했어요. 그러면
주로 C한테 작용하는 힘은 누가 주는 거예요? A가 주는 거예요. B는 전하량도 작은데다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C에 작용하는 힘이 작을 거예요. 그럼 주가 되는 건 A가 될 겁니다. 그럼 A랑 C랑 작용하는 힘이 오른쪽으로 나타났다는 얘기는 C의 전하가 부호가 어떤 거? 플러스다 라는 걸 찾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 다 지우고 B가 마이너스라는 거 찾아냈고요. 그 다음에 C가 플러스라는 거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문제 좀 맨날 문제 많이 풀어보라는 소리 하는데 많이 풀어봐야 요거를 B가 마이너스니까 그리고 방향을 바꿨을 때 A가 더 전하량이 큰데도 불구하고 가깝게 있으니까 C한테는 밀어내는 방향으로 힘 작용하려면 C가 플러스겠구나 라는 걸 이렇게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호 한번 다 찾아냈습니다. 처음에 부호 찾아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정확하게 이제 얼마큼의 힘이 작용하는지를 비교해서 계산하는 문제들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걸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구하려면 쿨롱 법칙 사용했었죠. 그래서 K의 R제곱분의 Q1, Q2 이 공식을 계속 사용할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가와 나에서가 같다라 그랬어요. A한테 힘이 작용하는데 이렇게 작용하는데 같은지 다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얘네들의 전하를 좀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얘들끼리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C에서 전하량이 0이죠. 이렇게 써볼게요. 선생님이 A의 전하를 QA라고 하고요. B의 전하를 QB라고 하고요. C의 전하를 QC라고 할게요. 그런 다음에 가에서 C한테 작용하는 힘이 0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A가 C한테 작용하는 전기력을 계산해 볼게요. 그럼 K의 거리는 얼마큼 떨어져 있어요? 2D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제곱해서 4D 제곱. 그리고 전하는 QA 그리고 QC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B가 C한테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구해볼게요. 구해보면 K의 거리는 D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D제곱분의 QB, QC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요거 두 개가 같아야 되거든요. 왜 같아야 되냐면 A가 C한테 힘을 작용하고 B도 C한테 힘을 작용하는데 두 힘을 합치면 얼마? 0이 되는 거죠. 가에서 C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0이래매요. 그러니까 요 두 개 크기가 같아야 돼. 방향은 반대여야 되겠죠. 그 반대라는 사실로부터 여기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이렇게 찾아냈었던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 날리고 나면 뭐만 남냐면 4분의 QA는 QB가 됩니다. 그럼 QA는 4QB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럼 이제 전하량 다 알아낸 거예요. 자, 문제에서 여기 B와 C의 전하량의 크기는 같다 그랬죠. 그럼 요거는 4QC랑 똑같은 거겠네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새롭게 정의할게요. A의 전하를 4Q라고 할게요. 왜냐면 B보다 4배 더 크니까. 그럼 B는 Q, C도 Q 이렇게 갖다 놓는 겁니다. 4Q, Q, Q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A한테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을 찾아보는 거예요. 자, 찾아볼게요. A한테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 자, 얘는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니까 서로 어떻게 해요? 땡기죠. 땡기는 방향으로 작용해요. 요거는 C는 플러스죠. 그러니까 밀어내는 힘을 작용하죠. 근데 누가 더 커요? B가 더 커요. 전하량은 똑같은데 거리가 가깝잖아. 그래서 B가 더 커요. 그러니까 결국 A한테 작용하는 방향은 오른쪽. 오른쪽 되겠고, 나에서 찾아볼게요. 자, 이때 C랑 D랑 이렇게 작용하고 C가 4Q, 얘가 4Q, 거리는 D 하니까 이렇게 밀어내는구나. 플러스니까 밀어내는 거. B는 잡아당기는 거.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합치면 왼쪽이 되겠네요.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그럼 남은 게 이제 디귿 계산해 보면 되겠죠. 근데 뭐야, 기억 디귿 보기가 없네.
A와 B의 전하의 종류는 같다. 선생님 또 실수를 했어요. 아, 죄송합니다. 이거 틀렸네요. A와 B. 그러면 디귿만 맞았겠죠. 그냥 뭐 여러분들이 기억 이걸 확실히 맞았다고 하면 넘어가면 되는데 시험 볼 때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공부하는 거니까 계산해 봐야 되겠죠. 가에서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5분의 4F래요. 자, 지금 뭐냐면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여기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고 나에서 X 플러스 X 방향으로 F라고 했어요. 그러면 요거 F를 구해 봐야 되겠죠. 이건 냅둬야겠나? 지워요. 선생님 요거 좀 지울게요. 공간이 좀 모자랍니다. 자, 요거 다 지우고 이렇게 지우고 남는 거는 요거만 남았죠. 다 지우자. 아이, 깨끗하게. 전하량 얘는 4Q Q Q Q 4Q Q 이렇게 됩니다. 그럼 C한테 작용하는 전기력을 F라고 정의했어요. 그럼 F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일단 C한테 작용하는 거 A가 작용하는 거 B가 작용하는 거 두 개죠. 그래서 B는 아까 C는 플러스 B는 마이너스였죠. 그러면 C한테 작용하는 거 계산해 보면 A가 당기겠죠. B는 밀어내는구나. B가 밀어내고 C한테 A는 밀어내고 B는 당기고 요거 두 개를 계산하는 겁니다. A부터 써볼게요. K에 거리는 D만큼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전하량은 4Q 제곱 이렇게 나올 거예요. 빼기 반대 방향이니까 요거랑 반대 방향이니까 빼기 이거는 B가 작용하는 힘 계산하는 거예요. 거리는 2D 떨어져 있으니까 4D 제곱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전하량 곱하니까 Q 제곱 요게 F라는 거예요. 그럼 요거 계산해서 더해주니까 K에 4D 제곱분에 얘는 16 빼기 1 하니까 15Q 제곱이 나옵니다. 지금 F를 정의해 준 거예요. 쿨롱 법칙에 따라서 F를 정의해 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에서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을 계산할 거예요. 얘한테 작용하는 전기력을 계산할 거예요. 얘는 마이너스고 얘는 플러스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양쪽에서 서로 또 땡기겠네요. 이렇게 땡기고 이렇게 땡기고 그러면은 어쩌고저쩌고 K의 D제곱분의 Q 제곱 어쩌고 나오겠죠. 그러면 이게 몇 배 차이 나는지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B한테 작용하는 이 F, B 계산해보면 A부터 써볼게요. A가 서로 땡기고 있죠? 근데 K의 거리는 D 제곱만큼 떨어져 있고 4Q 곱하기 Q 하니까 4Q 제곱. 자, 빼기 C도 당기고 있죠.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K의 거리는 D만큼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Q의 제곱 하니까 얼마 나와요? K의 3Q 제곱 D 제곱 이만큼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F라는 거는 요만큼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요만큼. 자, 그러면 요거랑 이제 비교를 할 거니까 얘는 뭐랑 똑같냐면 K의 4배 4D 제곱분의 12Q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비교해보면 15대 12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얼마큼 되는 거예요? 15분의 12F만큼 되는 거죠. 그래서 5분의 4F 되는 겁니다. 뭐야? 머리를 갈고 있네.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계산 과정이 좀 복잡하죠. 그래서 하나하나가 힘을 어느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지를 찾고 그 크기는 얼마큼인지 쿨롱 법칙을 적용해 보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는 선생님이 봤을 때 수능에 이제 잘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계산하는 거를 조금 아이디어만 잘 바꿔주면 계산이 좀 복잡해질 수 있거든요. 그런 거를 잘 해낼 수 있는가 이런 걸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10페이지의 6번 영희가 분광기로 수소기체 방정거에서 빛의 스펙트럼을 관찰했고요. 그리고 나는 연속 스펙트럼이랑 선 스펙트럼이래요. 자, 요게 연속 스펙트럼, 요게 선 스펙트럼이죠. 자, A와 B 중 하나는 가에서 관찰한 스펙트럼이래요. 뭐겠어요? 수소기체 방정관을 보면 선 스펙트럼 나오죠. 연속 나타나는 거는 뭐 태양 혹은 백열등 이런 것들에서 연속 스펙트럼이 나옵니다.
그러면 가에서 관찰할 스펙트럼은 A이다? 아니고 B이다. 자, 니은 B에서 전이하는 전자의 에너지 주입차는 B를 방출할 때가 A를 방출할 때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자, 지금 보니까 파장별로 나눠놨죠. 여기를. 파장별로 나눠놨죠. 그러면 에너지는 파장이 길수록 에너지는 작은 애죠. 여기는 에너지가 큰 애죠. 여러분들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400나노미터 이러면 보라색이라는 거를, 혹은 약간 푸른빛 나는 보라색, 요거라는 걸 머리에 좀 넣어 두시고요. 한 750나노미터 이 정도 되면 빨간색이라는 거를 그냥 느낌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냥 선생님은 그냥 700나노미터 빨간색, 이게 느낌으로 와야 돼. 숫자 보면 색깔이 보여야 돼요.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지. 공간감적 느낌 뭐 이거 갖고 있는 사람. 그런 것처럼 700나노미터 딱 보자마자 그냥 빨간색, 400나노미터 보라색, 에너지 크다, 700나노미터 에너지 작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여기 있죠. B에서 전이하는 전자의 에너지 주입차는 B를 방출할 때, B는 에너지가 작죠. 에너지가 작은 애죠. 얘는 에너지가 큰 애죠. 그래서 니은 틀렸습니다. 자, 그러면 D급밖에 안 남았네요. 수소 기체 방정과에서 수소 전자가 갖는 에너지는 불연속적이다. 불연속적이기 때문에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거죠. 만약에 불연속적이 아니고 연속적으로 다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이렇게 요만큼 갈 수도 있고, 요만큼 갈 수도 있고, 다르게 갈 수 있으니까 연속 스펙트럼이 나타날 거예요. 그 연속 스펙트럼 나타나는 거를 다음 시간 주제에서 배울 겁니다. 그래서 일단 디귿 수소 기체 방정과에서 수소 원자가 갖는 에너지는 불연속적이다. 이유는 선 스펙트럼 나타났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 되겠습니다. 여기 빨간색, 여기 파란색, 여기 보라색,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는 약간 하늘색 같은 거 이렇게 보입니다. 자,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전자가 양자수 2번인 궤도로 전이할 때, 양자수 2번인 궤도로 전이하는 거 발머 계열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요거는 가시광선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먼저 발견하였다. 그래서 대부분 2번으로 떨어지는 거를 문제에서 나와요. 왜냐면 우리 눈에 보여야 되니까, 스펙트럼 자체가. 자, 여기 보면 450나노미터 보라색, 여러분들 그냥 느낌으로 빡 받아들이셔야 되고, 진동수 이렇게 쭉쭉쭉 갈 때 여기 빨간색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쪽 뒤로 가면은 거의 적외선 영역, 뭐야, 진동수잖아. 진동수잖아. 아닙니다. 잘못 그렸습니다. 여기가 보라색, 여기가 빨간색. 선생님이 진동수라는 거를 읽고 한 게 아니라 지금 여기 간격이 좁아지는 걸 보고서 한 거거든요. 지금 나중에 여러분들 공부했겠지만 이쪽에 에너지가 올라갈수록 간격이 좁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스펙트럼 간격도 좁아져요. 그래서 여기 보면 스펙트럼 간격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좁아지죠. 그러니까 여기가 에너지가 높은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펙트럼 간격이 좁아지는 쪽이 에너지가 높은 쪽이다. 원자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왜 좁아져요? 이러지 마세요. 원자가 그렇게 생겨먹었어. 자, 그러면은 FA, FB는 전자가 전이할 때 방출되는 빛의 진동수에서 가장 작은 진동수부터 2개 나타낸 거래요. 그러면 가장 작은 에너지부터 2개 나타낸 거죠. 그러면은 그냥 선생님이 문제에서는 안 줬지만 1번 궤도부터 그려볼게요. 1, 그 다음에 NE2, 그 다음에 문제에서 이제 NE3, NE4, 그 다음에 NE5, 이렇게 쭉쭉 올라가죠. 그럼 제일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건 당연히 저 멀리에서부터 내려온 애일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에서는 뭐냐면 제일 작은 진동수부터, 작은 진동수니까 작은 에너지부터죠. 2개를 나타낸 거래요. 2번으로 떨어진 것 중에 제일 작은 거 2개라고 하니까 요거 그리고 요거 2개 나타낸 거겠죠. 자, 그래서 여기 해보면 제일 작은 거 요게 FA가 될 거고, 그 다음에 FB가 될 거예요.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해되는 설명으로 옳은 것만 해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여기 에너지 상태가 얘가 E2, 얘가 E3, 여기 E4 이렇게 나와 있는데 E2가 E3보다 크대. 아니죠. 틀렸습니다.
FA는 전자가 n이 3인 궤도에서 2인 궤도로 전이할 때 방출되는 빛의 진동수이다. FA 요거죠? 맞습니다. FA는 FB 요거 저거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 방출되는 빛 에너지의 크기는 얼마큼이냐면 우리 아인슈타인이 얘기했죠. E는 HF라고 했었죠. 그러면은 이때 3번에서 2번으로 떨어질 때 에너지를 써보면 3번에서 2번으로 떨어질 때 에너지를 써보면 H 곱하기 FA가 될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4번에서 2번 떨어질 때는 H 곱하기 FB가 될 거예요. 이해됐나요? HF대로 쓴 거예요. 그거는 이제 얼만큼이냐면 요 A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요거잖아. 요만큼 차이잖아. 그럼 3 빼기 2 되는 거죠. 요건 어떻게 돼요? 4 빼기 2 되는 거죠. 이렇게. 지금 문제에서 뭐 물어보면 FB 빼기 FA 물어봤어요. 그럼 이렇게 정리해 보면 되겠네. HFB 빼기 HFA는 A는 여기다가 그대로 써봅시다. E4 빼기 E2에다가 빼기 E3 빼기 E2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애초에 이걸 여기다 위에다 썼으면 여기 이렇게 썼으면 그냥 바로 빼줬으면 되는데, 그죠? 바로 빼주면 되는데 거꾸로 썼네. 뭐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HH 날릴 수 있죠? HH 날리면 아니지, 어떻게 날려 이걸. 묶어서 H의 FB-FA는 여기 E2 빼기 E2 똑같이 나오죠? 그러니까 E4 빼기 E3 이렇게 나옵니다. FB-FA는 H분의 E4-E3라고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조금 머리가 가리네. 선생님 머리가 커서. 자,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디귿도 맞았네요. 자, 그래서 정답이 5번 되겠습니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한테 이제 하나 더 조금 알려주고 싶은 게 여기 문제를 풀려면 좀 알아둬야 될 부분이에요. 파동의 속도와 파장, 진동수와의 관계, 요거를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파동이라는 거는 이렇게 출렁출렁 하면서 가는 거죠. 파동. 근데 여기에서 나왔던 개념이 뭐냐면 진동수라는 개념이 나왔었죠. 자, 진동수라는 게 뭐냐면 1초 동안 진동한 횟수예요. 그리고 파장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파장은 뭐냐면 한 번 진동하는 동안 이동한 거리예요. 이게 출렁하는 길이 있죠. 그만큼 앞으로 가겠죠. 그러면 이 파동의 속도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파동의 속도. 자, 이거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진동수는 1초 동안 진동한 횟수죠. 그럼 예를 들어 100번 per sec 이렇게 쓸 수 있겠죠. 1초당 100번 진동한다. 파장이라는 거는 한 번 진동하는데 뭐 예를 들어 10m 같다. 이런 게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얘 속도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이 속도는 파장에다가 진동수를 곱해주면 돼요. 그럼 어떻게 나와요? 이제 선생님이 좀 야매로 설명하는 건데 파장 10m per 한 번 곱하기 진동수 100번 per sec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지워볼게요. 여기 한 번 날라가고 1 해서 정리해 보니까 1000m per sec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파동의 속도라는 거는 파장하고 진동수를 곱해주면 되거든요. 그럼 식으로 써볼게요. 속도는 V라고 쓰기로 했었고 파장은 람다라고 쓰기로 했었죠. 그리고 진동수는 F라고 쓰기로 했어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빛 한정, 빛의 한정에서 C는 람다 곱하기 F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근데 C는 어때요? 변하지 않죠. 그러면 무조건
진동수와 파장은 반비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쭉 그어놓고서 이렇게 썼었죠. 에너지가 큰 놈이 진동수가 큰 놈이야. 근데 파장은 짧은 놈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에너지가 작은 놈이 진동수가 작은 놈이야. 그러면 파장은 긴 놈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다가 보라색은 파장이 짧은 놈, 그리고 빨간색은 파장이 긴 놈, 이라고 조금 머릿속에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제 설명을 해준 거예요. 자, 보어 수소 원자 모형에서 양자수 n에 따른 에너지 준이 EN과 그래서 여기 에너지 값을 쫙 써놨죠. 마이너스 13.6 일렉트로볼트 이렇게 되는데 실제 수소 원자의 바닥 상태 에너지가 마이너스 13.6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때 이제 방출되는 빛의 진동수를 안 주고 이제 파장을 줬어요. 파장을 줬어요. 이 파장을 진동수로 바꿔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좀 조심하셔야 돼요. A에서 방출되는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1.89 일렉트로볼트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 에너지 차이가 1.89만큼 된다는 거죠. 1.89 일렉트로볼트만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역은 얼마겠냐 이거예요. 그러면 1.51 빼기 그러니까 마이너스 1.51 빼기 마이너스 빼기 그냥 1.89 해주니까 혹은 1.51 더하기 1.89 해주니까 마이너스 3.4 일렉트로볼트만큼이다 라는 거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정해져 있는 값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기억해 놔도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요거 맞고요. 람다 A가 람다 B보다 작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럼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요때 방출되는 에너지, A 상태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는 얼만큼인지 써볼게요. EA는 HFA만큼이라고 선생님 써놓을게요. 요때 이제 지금 문제에서 안 줬는데 진동수 A라고 써볼게요. 그리고 이 B는 B에서 방출되는 요만큼의 에너지는 얼만큼이냐면 HFB만큼이라고 할게요. 근데 아까 선생님이 뭐 얘기했었냐면 빛의 속도는 진동수 곱하기 파장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식을 정리해보면 진동수는 파장분의 빛의 속도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식을 변형할 수 있겠죠. 요거를 여기 오른쪽 식에다가 대입할 거예요. 자, 플랑크 상수 곱하기 진동수 대신에 빛의 속도 나누기 A에서 방출된 빛의 파장이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B 같은 경우에는 플랑크 상수 곱하기 빛의 속도 나누기 B에서 방출한 빛의 파장이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됐죠?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에너지가 어디가 더 커요? B가 더 크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결국 요거는 정리해보면 HC의 람다 A랑 HC의 람다 B를 비교해보면 B 쪽이 더 크다. 그러면 얘가 여기 지워버리니까 이렇게 되네. 람다 A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람다 A분의 1 람다 B분의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람다 A가 람다 B보다 크다라는 걸 알아낼 수 있죠. 수식으로는. 근데 이제 뭐 수식으로 이렇게 알아낼 수 있는 거고 그걸 한번 알려준 거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에너지가 더 작잖아요. 그럼 파장이 어떻게 했어요? 더 길겠죠. 그러니까 니은 틀린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거 필요 없고 지금 디귿을 구할 거예요. 전자가 1번에서 3번인 궤도로 전이할 때 흡수하는 에너지래요. 여기 1번에서부터 노란색으로 1번에서부터 3번까지 가야 돼. 그러면 이 에너지는 얼만큼이냐면 아까 우리가 구했던 에너지 요만큼 더하기 요만큼 되겠죠. 왜냐하면 요 에너지 크기는 요 에너지 크기 더하기 요 에너지잖아요. 그럼 요만큼의 에너지, 위에 있는 에너지는 A에서 방출되는 에너지, 여기 요만큼의 에너지는 B에서 방출되는 에너지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 더해주기만 하면 돼요. 그럼 이 흡수하는 에너지를 구해보면 HFA 더하기 HFB만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빛의 파장을 구해보고 싶다는 거잖아요. 빛의 파장. 그러면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때 방출되는 빛의 파장, 요 빛은
그냥 HF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그러면 HFA 더하기 HFB. 요거는 빛이죠? 요거는 에너지, 요 각각의 에너지죠? 그만큼 크기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쓰면 되겠죠? H의 람다분의 C, H의 람다 A분의 C 더하기 H의 람다 B분의 C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식을 HC 다 날릴 수 있죠. 그럼 람다분의 1, 람다 A분의 1 더하기 람다 B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식 통분하고 뒤집어주면 요거 정리 한번 해보세요. 정리 한번 해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람다는 람다 A 더하기 람다 B분의 람다 A 람다 B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람다에 대해서 정리해보면 그래서 요거 정답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기억 디귿 해서 4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풀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능 11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람다로 줬죠. 람다로 줬죠.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진동수를 비교해주면 되겠습니다. 얘가 흡수하던 여기 얘는 흡수하고 얘는 방출하던 어쨌든 비교는 할 수 있어요. 에너지 크기는 똑같으니까. 이렇게. 자, 방출되는 광자의 하나의 에너지는 A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 A가 에너지가 더 크죠. 에너지가 A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 맞죠? C에서 흡수되는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0.85 일렉트로볼트이다. 이만큼의 크기가 에너지 차이가 얼만큼 나냐 이거예요. 얼만큼 나요? 1.51 빼기 0.85 이만큼 차이 나는 거죠. 0.66 되겠네요. 그러니까 0.85 틀렸습니다. 요거 보고서 낚이라고 문제 낸 건가? 자, 람다 A는 람다 B 더하기 람다 C이다 라고 썼는데 그럼 여기가 얼만큼 요거랑 비교하려면 에너지로 비교해야 되거든요. 그럼 요거를 선생님이 에너지로 다 써볼게요. 여기를 에너지 A, 여기 에너지 B, 여기를 에너지 C라고 하면 이 A는 이 B 더하기 이 C만큼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죠. 에너지가. 그럼 요거는 HFA라고 쓸 수 있고 요거는 HFB라고 쓸 수 있고 얘는 HFC라고 쓸 수 있겠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진동수는 람다분의 C라고 쓸 수 있었기 때문에 H 람다 A분의 C H 람다 B분의 C 더하기 H 람다 C분의 C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HC 다 날려버리니까 여기 옆에다 쓸게요. 람다 A분의 1은 람다 B분의 1 더하기 람다 C분의 1이라고 정의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식이 아예 다르죠? 아예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요거 에너지 준위할 때 보면 진동수는 그냥 FA는 FB 더하기 FC라고 써줄 수 있거든요. 요거 가능하거든. 근데 파장 나왔다 이러면 분수꼴로 나와요. 에너지는 더할 수 있는데 파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복합적인 계산으로 반비례하는 인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런 식으로 나왔으면 람다 가지고서 그냥 더 냅다 더해버린다 이런 거 나오면 대부분 틀린다고 그냥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1번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수능에 나왔던 문제네요. 여기도 또 람다로 주고 있죠. 이렇게 람다로 주고 있죠. 그냥 냅다 더하거나 빼거나 이렇게 수 없다는 거죠. 자, 이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에너지가 제일 큰 빛이 누구냐면 A죠. 그러면 여기 그냥 써볼게요. 에너지 A, 에너지 B, 에너지 C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진동수 A, 진동수 B, 진동수 C 이렇게 쓸 수 있겠죠. 파장은 어때요? 반비례하는 인수기 때문에 람다 C가 제일 크고 람다 B 그 다음에 람다 A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파장으로 나타냈죠. 파장. 그럼 파장이 제일 긴 놈 에너지가 어떤 애? 제일 작은 애. 그럼 여기 람다 C 되겠죠. C 빛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기억은 A에 의해서 나타낸
스펙트럼이다. 아니고 CA에서 나타나는 스펙트럼 되겠죠. 요거는 그러면은 A 되겠죠. 요거는 B 되는 겁니다. 자, 방출되는 빛의 진동수는 A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 진동수, 에너지랑 비례하는 값이죠. A가 제일 크죠. A가 B에서보다 크다. 맞습니다. 전자가 4에서 3으로 간대요. 그럼 4에서 3으로 가는 거 이렇게 비교해 보면 이때 방출하는 에너지를 E라고 쓰면 요거 에너지 얼만큼이 될 거냐면 요 E는 얼만큼 돼요? B의 에너지에서 C의 에너지 방출한 거만큼 요거 뺀 거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하겠죠.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러면 요거를 또 요때 방출하는 빛의 진동수를 F라고 하면 HF라고 쓸 수 있겠죠. 만약에 요때 방출되는 빛의 진동수가 F라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면은 HFB 되는 거고요. 빼기 HFC 되는 거죠. 또 이제 지금 물어본 거는 우리 파장 람다로 물어봤잖아요. 그럼 람다로 바꿔줘야지. H 람다 C는 H 람다 B분의 C 빼기 H 람다 C분의 C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또 정리하면 결국 이렇게 나오는 거죠. 람다 B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정리해 보면 람다는 얼만큼 되는 거예요? 람다 C 빼기 람다 B 분의 람다 B 람다 C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렇게 돼서 지금 또 일반적인 계산으로 나오는 거는 안 되겠죠. 그래서 얘는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정답은 2번 니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문제 많이 풀어봤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복잡한 개념들이 조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처음 배운 게 지금 이거 파동의 속도 이거를 여러분들 지금 또 처음 배우고 이 문제들을 풀었어야 되기 때문에 되는데 이제 만약에 이 앞에서 쿨롱 법칙 갖고서 여러분들 좀 어렵게 문제가 나왔다라고 하면 이 뒤에 거는 조금 쉽게 나올 수도 있고요. 난이도 조절을 위해서 이렇게 계산하는 것까지 안 나올 수도 있고 여기가 좀 어렵게 나왔다 그러면 쿨롱 법칙이 좀 쉽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좀 밸런스를 맞춰서 문제들이 나올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준비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어려운 거 다 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